시에 대해서 조금 그 오래 쓴 사람들도 시를 어떻게 쓰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아까 연꽃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연꽃 그 줄기 이렇게 줄기 있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자기의 인생, 삶이죠. 뭐 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추억. 하여튼 이런 것들을 현재는 없어졌지만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느낌 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연시라고 봐야 돼. 연근이라고 봐야 돼. 요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 인생, 삶 이런 것들이 연근이라고 봐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요. 위에서 볼 때는 물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경험과 내 추억을 아시겠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내가 모르죠. 내가 알을 택이 없지.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이제 이 진흙 속에서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불쑥 이렇게 이파리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쑥. 이거 나는 울컥이라고 그래서 울컥. 뭘로 나오느냐? 느낌, 감정, 뭐 이런, 그리고 흥. 논어에도 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흥,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서 정말 이런 꽃이 하나 피는 거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모델로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시 쓰는 사람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래 쓴 사람들까지도 인생 그 자체, 경험 그 자체, 추억 그 자체가 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생, 삶, 체험, 뭐 추억 뭐 이런 것들은 연근이라고요. 더 말하면 사실 이거는 연근이라고요. 이 사실이 그냥 안 보이는 쪽으로 그냥 밑으로 깔아져야 돼. 그래서 나는 시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른다고요. 마음속으로 눌러. 그게 되나? 하여튼 눌러요. 누르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불쑥하고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여기다가 봤는데 내주신 어머니에 대한 시에 말이죠. 계속해서 사실 얘기를 자꾸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다 뿌리에다 보내고 이렇게 이것이 아닌 다른, 여러분 연근하고 연이파리하고 연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은 것에 붙어 있지만은, 근데 이 연이파리하고 이 꽃이 어디서 왔느냐면 연근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사실, 우리의 인생, 경험, 추억 뭐 이런 것들이 밑에 까르마로 업장으로 이렇게 깔려가지고 잊혀진 상태처럼 있다가 거기서 올리는 거예요. 고을래 선생 아시겠어요? 고을래는 앞으로 뭐 시집 내려온 사람인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시 쓰다 산문 쓰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시 쓰는 것은 이런 사실을 쓰는 거예요. 사실. 사실을 사실답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시는 사실을 까르마로, 업장으로, 연근으로 이렇게 뿌리로 내려서 숨겨버리고 거기서 이파리를 전혀 다른 이파리를 이렇게 내듯이
전혀 다른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흥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이다 이게. 그게 울컥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태가 달라졌어요. 이걸 또 설명한다면 이런 거야. 여기 김치가 있어요. 첫째는 겉절이가 있어요. 겉절이. 겉절이는 담궈서 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야 이건 배추다. 여기는 국물이다. 이거 고춧가루다. 이거 보여요.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고요. 그런데 김장김치가 있어요. 김장김치. 뭐 묵은지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때쯤 되면요 발효가 돼가지고 이때 김치를 겉절이를 먹어보면 배추는 배추 맛이 나요. 배추 아삭아삭 씹히고 배추 맛이 난다. 그러나 이 발효가 된 묵은 김치는 배추 맛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이 된 거예요. 씨는 이 1번이 아니라 2번이 씨다. 그런 얘기예요. 발효된 상태. 여기 술이 있어요. 술. 여러분 술. 술은 누룩과 쌀과 물로 담그는 거죠. 근데 이 술을 따라 먹을 때 보면 그 누룩과 쌀이 그냥 있어요? 전혀 다른 술이 돼서 나왔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는 샐러드라든가 겉절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샐러드로 샐러드로 자꾸 씨를 적어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패착이에요. 한 줄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간의 시들을 보면요 다 겉절이하고 샐러드의 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발효된 식품이다. 아주 안 되면 말이죠. 그 믹서기에다 갈아서 토마토를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고 토마토 즙이라도 내서 나고 먹어야 돼요. 그게 토마토 그것이 아니고 토마토 즙이 기본적인 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정도 갖고 나가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 술의 상태까지 가야 돼. 술. 전혀 다른 어떤 몇 단계를 거쳐서 샐러드나 겉절이가 아니고 묵은김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나가가지고 발효돼가지고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돼야 돼요. 포도주라든가 뭐 우리 한국에서 먹는 뭐 무슨 술이라든가 이런 술의 상태 이렇게 돼야 이게 바로 씨가 좋아지는 상태예요. 부디 이걸 잊지 마세요. 자꾸 사실을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희 씨 그거 나눠줬나? 나눠줬나? 나눠줘. 나눠줘. 이건 본인한테 줘. 돌아갑니다. 읽어볼게요. 어머니, 노란 국화 합은 저 대신 놓고 갑니다. 바람도 드리고 햇볕도 듬뿍 받아 예쁘게 키우고 계세요. 내년 봄에 잔디가 더 자라나면 예쁜 철쭉도 심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시의 본문에 시의 제목이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아니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를 보세요. 본문에 전혀 어머니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지금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백. 혼자서 하는 말이 독백이잖아요. 근데 시는 대때로 보면요. 리액션.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말이 있어요. 액션이 올 때가 있어요. 액션, 거기서 리액션. 그러니까 대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들여다보실까요? 요 문장 밖에 있는 문장을 아셔야 돼.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찾아갔다. 아니면 납골당인가 그런 데 찾아갔다. 노란 국화 화분 하나를 준비해 놓고 그 앞에 놓았다.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서 그걸 다 떼버리고 그냥 노란 국화 화분 저 대신 놓고 갑니다. 이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문장이 세 개인데 왜
첫 번째 문장만 길게 했을까? 그거는 내가 그냥 해석을 해볼 때 보면 이거는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 시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란 국화합은 저 대신 놓고 갑니다. 이게 한 번에 쭈르륵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꺾어서 노란 합은 국화합은 저 대신 놓고 갑니다 하면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아 급하게 확 나온 거예요. 아마도 본인이 의식했거나 안 의식했거나 감정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놓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왜 한 문장을 이렇게 셋으로 꺾었느냐? 그건 거기서는 이제 마음이 쉬면서 뭔가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급한 마음으로 엄마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 대신 이거 주고 가요. 이게 급하게 한 문장이 쭉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겼고 아니면 또 마음이 조금 뭔가 좀 꼬이기도 하는 것 같고 불편한 것도 같고 그래서 복잡하게 세 문장 한 문장이 세 개의 행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따질 건 없어요. 이런 건 자동적으로 자기가 습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할 뿐이에요. 바람도 들이고 햇볕도 듬뿍 받아 예쁘게 키우고 계세요. 엄마하고의 그 이야기할 시간을 심리적으로 더 좀 갖고 싶었거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뭐 설명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내년 봄에 잔디가 더 자라면 그런 걸 볼 때 잔디가 덜 자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볼 때 이 엄마는 이 글을 쓴 이 딸의 엄마는 지금 땅속에 묻힌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 엄마는 지금 묻힌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 묻어버리고 뭐라고 썼어요? 잔디가 더 잘하면 이랬잖아요. 이런 것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읽는 사람이 읽어내잖아요. 내가 물어볼게 이따가. 잔디가 더 자라면 예쁜 천축도 심어드릴게요. 현재 잔디가 안 자란 무덤이에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희 시 썼는데 잘 썼어. 본인이 자신이 없대. 그런데 미희 이거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냐? 아까 쓰고 내놔. 아까 읽을 수 있어 없어? 뭐 이거? 내놔.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야. 아이고야. 신경통 같은 것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거 같다. 읽어볼게.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네. 안 됐대.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썼어요. 많이. 네. 시는요, 이렇게 꼭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작게 줄이는 것이 옳지, 작게 조금 쓰고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산문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가 나오는 것이지, 시를 써서 이렇게 늘리는 거. 그러니까 대강 이렇잖아요. 최명희 관계도, 최명희 씨도 혼불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2권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늘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만 해도 그걸 10권인가를 사서 읽다가 두 번째 책 읽다가 못 읽었어요. 우리 딸이 그걸 읽고 싶다고 줬는데 우리 딸도 세 번째까지 읽다니 그만 읽었더라고요. 그러면 본래 2권짜리면 그냥 2권으로 놔뒀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화로 늘리다 보니까 다른 그것이 말하자면 밥, 양념 아니면 국을 아니면 뭐 음식을 2그릇짜리인데 그걸 10그릇으로 늘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을까요? 부재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부재료가.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딴 얘기인데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는 거는요, 이만큼으로 줄이는 10개를 한 2개, 3개로 줄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걸 나는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조각과 조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조각은요 큰 덩어리에서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떼내서 안에 무언가를 남겨놓는 것이 조각이에요. 조각 잘라서 떼내는 거예요. 조소는 이렇게 뼈대를 해서 화구석에다 자꾸 붙이는 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람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러니까 빼내는 것은 조각이고 조소는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시는 어떤 쪽이냐면 1번이에요. 큰 덩치에서 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자꾸 빼내고. 근데 요즘 시가 자꾸 2번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 아까 소설도 했는데 2권짜리를 2권으로 놔둬야지 그걸 10권으로 붙이다 보니까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가고 큰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퀄리티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는 조각하고 조소일 때 조각의 방법이다. 될 수 있으면 떼낼수록 좋다. 무조건 떼내라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떼내다 보면 뭐 자코베티의 그 말라깽이 조각처럼 그렇게 되긴 하는데 꼭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 그리고 현실, 있었던 것 그대로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연근을 우리가 땅속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근처럼 안 보이는 물 밑에다가 진흙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피어나는 연잎알이나 특히 연꽃 같은 것이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솟아나온 건 뭐냐? 흥이다. 감정이다. 느낌이다. 어떤 형태로 오느냐? 울컥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뭐야? 무슨 시? 아까 무슨 시라고 했지? 응? 미희? 네, 미희. 미희 시 본인이 허락을 안 하니까 내 거로 할게. 보세요. 미시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냥 설명을 할게. 키 작은 시골시. 올해 50년 되는 해라고 해서 문학관에서 풀꽃 문학제를 하는데 한동일 씨가 당신 50년을 만든 그런 감회를 시로 한번 써서 이렇게 붓글씨로 써주면 뭐 포스터를 만들든지 무슨 뭐 알림장을 만들든지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썼어요. 어거지로 쓴 거예요. 어거지로. 자, 소재는 뭡니까? 나태주가 시인이 돼서 50년이 됐다. 거기에 대한 뭘 써야 되느냐? 감흥을 쓴다 이거예요. 감흥, 감정, 흥, 울컥 이걸 쓴다.
근데 왼쪽 것이 처음에 나온 거예요. 왼쪽 것이. 어때? 미시도 비슷할 것 같아. 보다 구체적으로 썼어. 아까 미시가 읽으라고 그래요? 못 읽으라고 그래? 읽으라고 해요? 읽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미시 왜 읽지 말라고 했어? 그 글 속에 어때요? 이쪽 시에 쓴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다. 사실 그것이 들어있어요. 읽으면 좀 창피해요? 좀 창피하지? 근데 그것은 가짜는 아닐 거야. 그 시는요, 걸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을 뭘로 걸르냐면, 감정의 치로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버리고, 감정만 남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금 캐는 데서 돌은 다 버리고, 나중에 사금만 남기는 어떤 채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금 조각만 남기고, 돌 조각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시예요. 그러니까 미시가 읽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급조각만 있는데 거기 돌멩이들이 구체적인 돌멩이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거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연영민 씨는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에? 같이 걱정이야. 이거 또 얘기 안 합니다. 에? 이 얘기는 내가 서울 도서관에서 내가 할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 문학의 집에서 내가 15번인가 20번인가 또 강의를 맡은 게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거 공주 이거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 가서 강의하는 게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목마도서관에 있고 서울 문학의 숲이 있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얘기할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을 자꾸 쓰면요. 저렇게 미시가 못 읽잖아. 근데 시는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애 얘기를 말이죠. 연애한 얘기를 이 소설로 썼어. 그러면 상당히 리얼하게 사실처럼 쓰게 돼요. 그런데 그걸 시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연근 그것이 아니고 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이게 다른 모습이 됐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그 쑥스러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참 시라는 것이 그런 독성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 갖고 저 사람 얘기 갖고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사실 묘사가 있잖아요. 사실 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얘기 쓴 이렇게 시 읽어볼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네. 키 작은 시골 시인 시인이 삶 50년에 붙여 나태주 50년 시인이 되어 50년이라 하셨나요? 그냥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고요. 선잠 자다 한자라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아득히 멀리 온 길 가지가지 배역이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건너온 강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제자,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동생이거나 형, 나중에는 누군가의 애인,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배역, 한결같이 서투른 배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이란 배역이 가장 좋은 배역이었습니다. 가슴 떨리도록 마음에 드는 배역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배역 가운데 모든 배역들을 내려놓고 오직 시인이란 배역 하나만 남깁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를 그냥 한 사람 조그맣고 초라한 시인이라고만 불러주십시오. 그것도 키 작은 시골 시인이라 불러주십시오.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나태주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근데 뭔가 좀 쑥스럽죠. 미시가 이제 아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 접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썼어요. 그 다음에 운막. 아니 앞에 글에서 전혀 운막이 안 나왔는데 운막이 나왔네요. 운막. 50년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냥 잠시 눈 감았다 뜬 것 같고요. 붙잠들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 살아오며 이러저러한 배역이 한두 가지 아니었죠. 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시인이란 이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우려고 그럽니다. 하나 남은 바람막이 운막입니다. 여러분, 왼쪽 글이 훨씬 시 같아요? 오른쪽 글이 시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왼쪽 글처럼 접근 안 할 수가 없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그러다가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찾아낸 말이 뭡니까? 운막이라는 거예요. 운막. 여기서 전혀 왼쪽 글에 있지도 않은 운막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그래요. 일단은 마지막 남은 사람의 어떤 그 꿈이라고 할까, 소망, 그걸 이제 운막이라는 거 하나에다가 놓고 나머지를 다 붙인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 키 작은 시골 시인이 이제 핵심인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막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구조물, 인간이 만드는 인공 구조물, 뭐 이런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미시하고 나하고 딱 그런 게 맞은 거지. 그치? 맞지? 근데 그거 아까 그것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봐. 시라는 게 그런 거요. 사실, 경험, 그거는 남한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담는 거죠. 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미시 알았지? 그러면 왼쪽 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것은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썼다는 건 아니고 시는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